비트코인 호들러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면 비트코인을 최종적인 자산으로 모아가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나 또 한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안다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가격일 리가 없습니다. 9만 불이니 10만 불이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100만 불을 넘어도 훌쩍 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호들러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여야 되겠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다고 하지만 본질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오후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면서 왜 비트코인만 모아야 되느냐, 알트코인은 안 되느냐, 그리고 알트코인이 더 수익이 좋은데, 그리고 변동성도 커서 더 투자하기 좋은데 왜 비트코인 이야기밖에 안 하느냐, 혹은 1,000만 원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해서 몇십억을 벌었다는 어떤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만으로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의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감당하지 못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영상들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정도의 레버리지를 굳이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의 주제는 레버리지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레버리지에 대한 해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저의 많은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신 거고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 내용은 뭔가, 그것은 비트코인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반문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언제까지 보유하라고 하느냐, 즉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수익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비트코인만 해야 되느냐, 알트코인도 좋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이 세 번째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다면 비트코인 호들러의 영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호들러 말대로 비트코인이 그렇게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면 일하지 말고 모든 걸 팔아서 비트코인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도 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기꾼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트코인을 스캠이다, 뭐 튤립 버블이다, 사기다,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모든 자산을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쉬운데, 말은 쉽지만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겠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친인척 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즉 현재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살아갈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괴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남들보다 호화롭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궁상맞다고 하나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전부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버리면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건 하고 싶어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하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검소하지만은 누추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약간 더 욕심을 내자면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고수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검소하게 사는 자유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도시 재개발 정책 같은 거죠. 도시에 아담한 정원이 있는 작은 주택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렇게 비싸게 보상을 받고 비싼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게 다는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가구도 필요하고 자동차나 또 거기에 맞는 관리비나 유지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입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보상받은 돈 다 소비하고 나면은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부득이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좀 더 부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경기도 재개발 지구의 어느 현수막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내용인데,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소박한 주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의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은 무조건 재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고급 아파트에 살도록 만드는 거죠. 관리비나 재산세 같은 것도 올라가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은 결국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자산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그것을 지키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일부를 팔아서 생활하면서 비트코인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비트코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결국은 부자들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남의 아파트들이 결국 부자들 소유로 다 넘어가는 것일까요? 왜 모나코의 고급 주택들은 원주민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세계의 부자들이 갖게 되는가? 그렇게 희귀한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들은 부자들의 동네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분할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만큼의 수량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비트코인은 여유 있는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팔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점점 더 부자들에게로 비트코인은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내가 감당할 만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니까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은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의 직원이거나 잘나가는 자영업자들인 것처럼 비트코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비트코인도 가격이 오를 때 팔아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결국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쏟아넣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파트는 영끌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은 의식주의 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다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아파트를 지켜낼 수도 있었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의식주의 어느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 여유 부분의 현금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들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뿐입니다. 베버리 힐즈나 강남의 고급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그 아파트를 충분히 간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비트코인도 그런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얼마 되면 수익을 실현할 거라는 데 관심을 가지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얼마의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비트코인의 주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모든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의 매수와 매도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서입니다. 비트코인은 매수만 하시고 매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최소한 몇십억 원이 있어야 간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끝까지 보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드로 비트코인을 늘려가려는 생각은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건전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을 비축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셔야 되지 트레이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댓글에 500만 원으로 몇백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잠도 자지 말고 트레이드 해보시면은 몇십 배, 100배의 레버리지로 하루에 몇 억씩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방만 하시고 손을 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억을 벌 수 있다면 하루에 계좌가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월가의 내로라 하는 트레이드도 죽다가 살다가 하는 것이 그 시장인데 개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 여유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알아듣는 분들이 안 계시고 비트코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지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켜가는 겁니다.